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뉴욕 일원에 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4인치까지 쌓일 것으로 보여 내일 아침 출근 시간 혼잡이 예상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도시 전체가 암흑천지가 됐습니다. 도시 가구의 3분의 1이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전력회사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시비를 벌이던 40대 한인 남성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엔 고교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입니다. 국무부가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발급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강화된 심사 절차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비자 인터뷰 및 처리 대기 기간이 최장 12개월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 보고에서 대선 당시 약속한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을 지시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 논의 과정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뉴욕 일원에 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엔 적설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지만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4인치까지 쌓일 것으로 보여 내일 아침 출근 시간 혼잡이 예상됩니다. 뉴욕, 뉴저지 등 동부 지역에 다시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뉴욕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지만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내일 새벽까지 눈발이 날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설량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2인치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허드슨밸리와 북부 뉴저지 내륙 지역은 최고 4인치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에 따라 내리던 눈이 비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화씨 39도, 섭씨 4도가 예보돼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크리스마스인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도시 전체가 암흑천지가 됐습니다. 도시 가구의 3분의 1이 정전으로 피해를 입었는데요. 전력회사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 9분경 샌프란시스코 전체 41만 가구 가운데 약 12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겨 암흑 속에 잠겼습니다. 시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정전은 도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졌으며 이른 오후 리치먼드와 프레시디오 지역, 골든게이트 공원 주변 지역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됐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전자 결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자 식당과 상점들이 대거 문을 닫았고 일부 식당들은 촛불을 켠 채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과 교통신호등이 작동을 멈추면서 곳곳에서 교통 혼잡과 정체를 빚었습니다. 시민들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길을 건넜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당국은 시 전역에서 심각한 교통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휴대폰 서비스도 일부 기지국이 먹통이 되거나 데이터 속도가 평소보다 느려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전기 공급사인 PG&E에 따르면 정전 사태는 변전소 화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오후 9시 30분을 기해 약 9만 가구에 대한 복구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약 4만 가구도 밤사이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차량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시비를 벌이던 40대 한인 남성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엔 고교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20대 용의자는 살인 혐의로 체포돼 수감됐습니다. 워싱턴주 레이시 경찰국과 서스턴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이 지역 로컬 도로에서 발생한 운전 중 시비, 이른바 로드레이지 총격 사건으로 48세 한인 박찬영 씨가 사망했습니다. 지역 매체 더 올림피언 보도에 따르면 레이시 경찰은 금요일인 지난 19일 밤 9시가 조금 안 된 시각 레이시 지역 북동부 마빈로드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피해자 박 씨가 차를 몰고 이 지역을 지나던 중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인 24세 남성이 박 씨에게 총격을 가해 그를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박 씨의 차 안에는 고교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로드레이지로 인해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용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상대방이 시비 끝에 순간적으로 총격을 가한 정황임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 용의자인 24세 남성을 2급 살인 혐의로 체포해 서스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망한 한인 박찬영 씨는 연방우정국 올림피아 우체국에서 근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가 홈디포를 급습한 단속에 한인 이민자가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된 한인은 범죄 연루 사실은 없지만 불체 신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 한인 이민자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최근 한 한인이 시애틀 인근 홈디포 매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오던 중 IC 요원에 의해 갑작스럽게 체포됐습니다. 이 한인은 현재 이민자 구금시설에 수감된 상태로 이민재판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체포된 한인의 구체적인 신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체 신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 측은 체포된 한인은 범죄 연루 사실이 없었으며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우려했습니다. 태스크포스 측은 이번 사례가 단발성 사건이 아니며 IC가 최근 단속 실적을 채우기 위해 공공장소나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무작위적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다수의 제보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종적 외형이나 언어 등을 기준으로 한 이른바 레이셜 프로파일링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민자들의 접법 절차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인 이민자 태스크포스는 현재 공공장소에서의 이민자 단속이 많아지고 있다고 상기하면서 커뮤니티의 공공장소에서도 IC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국무부가 공식 인정했습니다. 강화된 심사 절차로 인해 일부 지역에선 비자 인터뷰 및 처리 대기 기간이 최장 12개월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보낸 입장문에서 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과거엔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각 비자 사안을 철저히 심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비자 적체 해소를 중시하던 기조에서 벗어나 안보와 심사 강화를 앞세운 정책 변화가 본격화됐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이 같은 비자 적체의 핵심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SNS 심사 요건입니다. 온라인 활동 검증으로 불리는 이 절차는 H-1B 비자 소지자뿐 아니라 동반 가족, 유학생, 교환 방문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X,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활동을 검토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추가되면서 영사 업무 전반에 큰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SNS 검증 절차는 무비자 방문자들에게까지 확대돼 이스타 신청자들도 최근 5년치의 SNS 계정을 제출해야 하는 등 검열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사안별로 긴급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원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새 심사 절차가 기존 관행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대기기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불필요한 해외여행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사관 인터뷰가 취소돼 해외에 체류하게 될 경우 언제 미국에 돌아올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지금 당장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0만 영주권, 골드카드 실물을 공개하고 지금까지 $10억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골드카드의 수익금은 모두 재무부로 들어가 연방정부 부채 감축에 쓰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워싱턴 DC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골드카드를 공개했습니다. 골드카드는 신용카드보다 크며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흰머리 독수리, 자유의 여신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나 팔렸는지 아냐고 묻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3억 답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린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며 이민의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드카드의 수익금은 모두 부채 감축에 쓰이며 미국 재무부로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글로벌 제약사 CEO를 향해 골드카드를 얻기 위해선 회사에서 약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괜찮다며 결국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카드는 미국 정부에 일정 금액을 내면 영주권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10일 공식 시행됐습니다.
개인이 비자를 얻으려면 DHS에 15,000달러의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원 조사를 통과한 뒤 100만 달러를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기업이 외국인 직원을 후원할 경우 200만 달러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 외에도 연 2만 달러의 유지비를 내야 하고 비자를 다른 직원에게 이전할 때마다 이전 수수료 10만 달러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가 연말 오바마케어 보조금 종료를 앞두고 제약사들과 추가로 약품 가격 인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9개 제약사와 합의를 해 가격 인하를 합의한 제약사는 1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건강보험사들과 만나 보험료 인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9개 제약사와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을 최애국 대우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다른 주요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최저 수준에 맞추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의 일환입니다. 앞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EMD 세로노,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등 5개 제약사와도 최애국 대우 수준의 가격 인하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협정을 맺은 제약사는 암젠, 베링거 인겔하임, 노바티스, 사노피 등 9개사입니다. 이들 제약사의 의약품은 암, 당뇨병, 자가 면역, 피부, 신경, 심혈관,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며 수억 명의 미국인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가 의약품 가격의 대폭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은 민간 보험이나 메디케어를 통해 약을 구매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향후 2주 내에 건강보험사들을 불러 모아 자발적인 보험료 인하를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의료비와 관련된 보험사들을 불러 회의를 연다면 가격을 낮출 것이라 확신한다며 실제로 얼마나 내릴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약사들과 가격 인하 합의를 이끌어낸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사들과도 협상을 타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 보고에서 대선 당시 약속한 재외국민 선거 우편 투표제 도입을 지시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해선 정치권의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향후 국회의 논의 과정이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우편 전자투표 도입과 관련해 협의가 아닌 추진을 해달라고 지시하며 강력한 실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재외선거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방향 전환을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이에 따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공식 포함시키고 관련 법령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엽 재외동포청장은 OECD 38개국 중 28개국이 이미 우편투표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블록체인 기술과 ARS 본인 인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공정성과 보안을 강화한 재선거 모델을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의 재외선거는 재외공관이나 지정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약 215에서 295만 명으로 추산되는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올해 실시된 21대 대선의 경우 재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79.5%로 집계돼 전체 전국 투표율 79.4%를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재외 유권자 대비 투표율은 5%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국토가 넓은 국가에서는 몇 시간씩 이동해야 투표소에 도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투표 접근성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새 공간으로의 이전 일정이 1월 중순으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 운영 중단 일정도 당초 오는 26에서 31일에서 다음 달 15에서 16일로 변경됐습니다. 당초 내년 1월 초부터 새 공관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며 이전 작업이 다소 늦어지면서 일정이 변경된 것입니다. 새 공관 건물에서의 업무는 1월 20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민원실 업무는 다음 달 14일까지는 현재 청사에서 평일 정상 운영됩니다. 다만 크리스마스 연휴인 오는 24에서 26일은 연방정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관계로 문을 닫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코로나 거주 한인 통관 브로커 프랭크 승 노아 씨는 다이소 등 다수 고객사로부터 500만 달러 이상을 사취하고 연방 세금 100만 달러 이상을 탈루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연방교도소 51개월 형거 757만 달러의 배상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아 씨는 세리토스에 본사를 둔 코미스 인터내셔널을 운영하며 2007년부터 19년까지 약 12년간 다이소의 통관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검찰은 노아 씨가 다이소에 허위 관세 양식과 송장을 제출해 관세 환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꾸몄고 실제로는 CBP에 제출되지 않은 가짜 서류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법으로 다이소로부터 34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받아 챙겼으며 다른 고객사들로부터도 관세와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달러 이상을 추가로 서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라운대와 MIT 관련 총격 사건을 수사 중인 FBI는 지난 13일 지역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노숙인 남성 존의 게시글을 단서로 용의자 행적을 추적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에선 존에게 현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로비던스 시장 브렛 스마일리도 존의 비범한 도움 덕분에 지역사회가 안정을 되찾았다며 현상금 전액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FBI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 여부나 수령자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FBI 대변인은 수사에 협조한 개인의 신원과 보상 지급 여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신년 연휴 동안 뉴욕시 대중교통 노선 운행이 일부 변경됩니다. 뉴욕 시내 전철은 크리스마스인 25일은 일요일 스케줄로 운항됩니다. 새해 전야인 31일엔 7번 전철을 비롯해 각 전철별로 저녁에서 심야 시간대 증편 운행합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도 일요일 스케줄로 운행됩니다. 뉴욕시 버스는 24일엔 퀸즈를 제외한 지역 일부 노선이 단축 운행되며 25일과 내년 1월 1일엔 일요일 스케줄이 적용됩니다. LIRR은 24일엔 정상 운행, 25일은 일요일 스케줄 운행, 31일 오후 시간대 맨해튼 방향과 1월 1일 자정부터 롱아일랜드 방향의 운행을 각각 증편 운행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9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 36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목요일은 다시 구름이 많아지고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